안녕하세요. 2021 대입 수시 상담 프로그램 활용 설명을 맡게 된 영동일 고등학교 교사 윤희태입니다. 부디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상담을 잘 하셔서 꼭 성공적인 대입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수시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떤 도움이 좋은지, 왜 사용하셔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상담과 요즘의 상담은 꽤 환경이 많이 변화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우리 옛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고3 때 상담을 할 때 담임 선생님을 한 번 찾아가서는 담임 선생님이 찍어주시는, 소위 얘기한 점지해 주시는 학교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 공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학부모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 교사의 역할은 결국에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그리고 학부모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바뀌었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변화시키거나 선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일회용 상담이 아니라 요즘은 3월에서 9월에 있는 수시, 그 다음에 수능까지 거치면서 학생의 목표가 바뀌거나 목표하는 대학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에게 여러 번 정보를 제공하면서 더 나은 상담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모 프로그램이 잘 맞는다, 혹은 어떤 선생님이 잘 맞는다 라고 무턱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정보는 많지만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맞는다, 틀린다 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보고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가 잘 이야기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요즘에는 왜요라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일방적인 상담에서 벗어나서 요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왜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보통 근거로 듣는 게 어떤 선생님은 된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은 된다, 어떤 업체는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은 훨씬 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훨씬 더 잘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올 때입니다. 나는 이 대학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대학은 안 되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무조건 이 대학에 갈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대학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리한지, 혹은 이 대학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유리한지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교육 쪽에서 만든 에드유니브 프로그램은 수시와 정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수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수시에 대한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 그 다음에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다양한 수시의 전형들 중에서 어떤 전형을 쓰는 게 유리할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나중에 프로그램이 런칭이 되게 되고요. 그때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이 가장 앞으로 많이 보실 화면입니다.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교사용 프로그램이고요. 내 PC에 저장되어 있고 이 저장된 환경을 통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수시 진학 지도와 그 다음에 정시 진학 지도에 있는 대수능 성적 변환 메뉴고요. 수시 진학 지도에서는 학생의 성적, 그 다음에 합불 자료들을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대학에 가기를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정시 진학 지도에서는 학생의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2020학년도, 즉 작년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메뉴가 될 거고요. 이 내용은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 웹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사용 프로그램은 개인정보에 민감한 자료나 아니면 교사만 필요한 자료들이 몇몇 수록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전부 학생, 학부모에게 외부로 인터넷 환경으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주소에 보시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 이 화면에서 다양한 수시에 있는 메뉴들을 클릭해서 학생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곧 내용을 시작할 텐데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첫 번째는 기초자료 준비.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기초자료 준비와 환경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수시 상담을 할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담을 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 준비하기입니다. 학생들이 오기 전에 미리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교육청에서 만든 에드유니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이 실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은 엑셀과 그 다음에 액세스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요 두 가지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 에드유니브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끔 가다가 대화창으로 DB 연결 실패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되는 액세스 런타임 혹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엔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혹시 정품 말고 등록이 안 된 엑셀이나 액세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품을 등록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메뉴입니다. 교사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형태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zip 파일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zip 파일을 폴더에 풀고 나면은 압축을 해제하고 나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실행 파일이고요. 실행 파일인 에드유니브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쉽게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맨 첫 화면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의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뜹니다. 지역과 그 다음에 학교명, 학년, 반, 이름들 넣게 되고요. 로그인 하실 때는 아이디는 영어와 한글 둘 다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이디를 잃어버리신 경우가 있는데요. 비번을 잃어버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새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 개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등록된 자료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분실하셨을 때는 새로운 사용자 등록으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성적 기초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에드유니브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바로 실행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자 등록을 마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다양한 화면들 보시면은 각각의 메뉴들을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데이터 관리부터 시작해서 수시 진학지도, 정시 진학지도 등 뒤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전부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기초적인 데이터 등록 같은 경우는 데이터 관리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기초 데이터 등록입니다. 기초 데이터 등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개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일괄 등록하고 그리고 학력평가 성적을 일괄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관리자 선생님이 계셔서 모든 학생의 학력평가 성적과 교과 성적을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선생님들, 각각의 담임 선생님들에게 뿌려주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등록을 할 때 사용하는 나이스에서 내신 성적을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스에 접속한 다음에 1번 학생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기본값으로는 학생별 조회가 뜨는데요. 항목별 조회를 클릭해서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학년과 반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항목에서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현재 학년뿐만 아니라 전체 학년의 성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전체 학년, 즉 아무것도 뒤에 없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조회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디스켓 모양 저장 부분에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아마 경고창이 뜰 겁니다. 학생의 개인정보니까 조심해 주세요 라는 경고창이 뜨면은, 그러면은 확인을 누르시고, 그러면은 7번 해당하는 엑셀 파일 저장 옵션이라는 대화창이 뜹니다. 그런 경우에 보고서 형태 유지에 원래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요. 체크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겉에 있는 형태를 유지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안에 있는 내용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서 형태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저장할 파일명이 뜰 거고요. 학년, 반을 기준으로 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학력평가, 즉 모의평가 성적을 가져오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압축을 풀었던 폴더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경로에 각각의 입력 양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입력 양식을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엑셀 파일에 따라서 형식을 바꿔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이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입니다. 원점수는 사실은 많이 활용하지 않으니까 참고용으로 입력하실 학교와 입력하지 않으실 학교가 선택적으로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은 필수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혹은 폴더 말고 실제로 학력평가 성적 일괄 등록해 보면은 바로 템플릿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대화창이 나옵니다. 각각의 학년과 월을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충분히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런 화면들이 뜨고요. 이 파일에 실제로 맞게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학교에서 관리자 선생님이 계실 때 전체적으로 각각의 담임 선생님께 뿌려주는 방법인데요. 그런 경우는 데이터 관리에 있는 성적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성적 정보의 데이터를 내보내기 또는 불러들이기를 합니다 라고 뜨는데요. 내보내기는 관리자 선생님들만 사용하시게 되고요. 불러들이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관리자 선생님께서 주신 파일을 찾아서 파일 찾기로 찾아서 불러들이기를 눌러주시면, 그러면은 관리자 선생님이 갖고 계신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내 컴퓨터로 넘어오게 됩니다.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상담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분석, 가장 많이 활용하는 메뉴입니다. 수시 진학 지도의 교과 학력평가 성적이고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화창이 뜹니다. 학생 선택에서 학년 그리고 반을 정해주시면 학생들을 모두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학생 선택을 하면은 바로 선택할 때 학생의 성적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 학년 그리고 학기별로 각 교과별 성적들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이 교과를 가지고 계산을 한 평균 등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마다 나와 있는 등급들이 나와 있고요.
석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한 자료에 해당하는 석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내가 우리 반만 입력하게 되면 우리 반 석차가 나오게 되고 전교 학생들을 전부 다 입력하게 되면 전교 석차가 나오게 됩니다. 아랫부분은 학력평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가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각각의, 즉 과목별로 조합에 따라서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출력 버튼입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학생의 개인별 리포트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장은 우리가 맨 처음 봤던 화면에 요약본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등 각 교과에 대한 성적, 그 다음에 조합별 성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력평가 성적도 각 과목별로 그리고 조합 성적도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출력 메뉴를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자기 성적을 잠깐 일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쇄된 성적으로 보고 메모도 하면서 체크도 하면서 같이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학생의 교과 성적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각 학기마다 나의 성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실제 지금까지 3학년 1학기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2학기면 2학년 2학기 때까지 들어간 평균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평균 성적과 그 다음에 각 학기별 나온 성적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내 평균 성적. 이런 경우는 대학별 계열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 영, 수, 과,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 영, 수, 사의 평균 교과 성적이 표시가 됩니다. 밑에를 보시면은 최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의 합격자 레인지가 최고부터 최저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 나온 것은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라 최근 3년에서 5년치를 평균 낸 부분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쉽게 도식화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인 것으로 상담하기보다는 한 어느 정도이다 라고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학생의 학력평가 성적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 시험마다 학생의 백분위 성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까지의 과목별 백분위의 평균은 얼마인지 표시가 되고요. 조합별 성적을 가지고 정시 지원 대학 가능이 어떤 대학들이 가능한지를 표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백분위도 3년치 정도를 대략적으로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기보다는 대략적으로 3월 혹은 4월 혹은 6월에 이 정도 성적이었다 정도로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시 진학지도 메뉴의 전체 교과 성적입니다. 이 전체 교과 성적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학생의 전 교과 성적이 나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1학년 때는 어떤 수업을 들었고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화면은 교과별로 학생에 나와 있는 것들을 평균 내고 계산하기 위해서고요. 밑에는 내가 어떤 과목에 장점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그 과목의 평균은 어떻고 표준 편차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 성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적 조회에 있는 부분은 학생의 성적을 다른 학생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대화창이 뜨면서 학생의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학력평가 성적의 석차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료가 입력된 학생들 중에서 석차를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학생부, 특히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생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한테 보여줄 때는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다른 학생의 이름이나 아니면 성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보통 선생님이 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 전형 요강 분석이고요. 전형 요강 분석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학교, 모집 단위, 지역, 전형별로 학교들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검색창에 조건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라도 조건이 있어야지 검색이 수월합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전 학교, 전 전형이 전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명이든 지역이든 아니면 어떤 조건이든 간에 하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요 예시 같은 경우는 건국대와 동국대 두 가지 학교의 전형들을 검색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학교와 모집 단위가 있다면 과감히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대화창이 뜨면서 어떤 전형인가, 모집 인원은 몇 명인가,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에서 각각의 요소들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설명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 일,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일도 표시되게 됩니다. 학생이 정말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인쇄를 눌러서 인쇄를 해서 그 다음에 학생한테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른기회 전형도 많이 확대되었고 실제로 앞으로도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고른기회 전형은 사실 검색하는 데 있어서 원래 있는 요강 분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고른기회 전형을 누르면 밑에 엑셀 파일이 뜨게 됩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검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엑셀 기반의 필터의 검색어를 지정해 주는 방법이고요. 보시면 뒤에 지원 자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에서는 지원 자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별로 걸려있는 필터에서 조건을 찾아보시고 그 조건에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만 정렬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학생이 원하는 지역, 그 다음에 내가 해당하는 지원 자격이 있다면은 그 두 가지를 필터를 걸고 그 다음에 정렬해 보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원 자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다자녀 전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다자녀 전형 중에 아이가 3명인지 4명 이상인지 혹은 5명 이상인지는 실제로 요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에 모든 고른기회 전형의 요강을 선생님들이 찾아보기가 힘드시니까 일단은 지원 자격별로 소팅을 하고 지역별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를 어느 정도 좁히고 실제 대학 요강을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저학력 기준 검색입니다. 최저학력 기준 검색을 누르시면은 학생별로 최저를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선 학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여러 성적이 들어가 있다면은 학년, 그 다음에 월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계열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분류한 계열, 학생이 가고 싶은 그런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계열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전형 유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조건을 넣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그러면은 내가 3학년 3월에 해당하는 성적으로는 어느 대학들의 최저를 만족했는지가 밑에 쭉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엑셀 파일을 누르고 인쇄를 통해서 학생한테 확인해 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에서 3학년 4월이나 3학년 6월로 조건을 바꿔주시면은 내가 3월에 최저를 만족한 학교들, 그 다음에 4월에 만족한 학교들, 그 다음에 6월에 만족한 학교들까지 각각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뉴는 대학별 수시 결과, 대학별로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대학에서 받아서 나온 것들을 파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학교명이 정렬돼서 나오고요. 학교를 정하신 다음에 내용 보기 혹은 학교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대학교에서 제공한 결과들이 뜨게 됩니다.
단 보실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대학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즉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는 전 과목을 기준으로 한 내신인지 아니면은 주요 과목인지 아니면 국영수사인지 국영수과인지 대학별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학별 기준을 확인하시고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실제로 수시 결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모아주신 자료들을 정제한 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마찬가지로 전형 요강과 비슷하게 지역과 대학명 혹은 전형 유형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합격, 불합격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요.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클릭을 하시면은 대학별이 가나다순 혹은 교과순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교과순과 수능순으로 정렬하는 것을 가장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교과순을 본다면은 한 번 클릭하면은 오름차순,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내림차순으로 교대되게 되고요.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교과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레인지를 살펴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실제로 어땠는지 정확한 더 정보를 보고 싶으면 그런 경우에는 한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그 학생의 전 과목 내신과 국영수사 내신, 국영수과 내신 그리고 수능의 백분위, 그 다음에 표준 점수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수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학력 인구의 감소와 함께 내신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메뉴는 수시 결과 기준 나의 위치입니다. 클릭하시면은 엑셀 기반으로 파일이 하나 뜨게 되고요. 작업 표시줄에 이런 식으로 엑셀에 주황색으로 음영 표시가 되면서 깜빡깜빡 거려지게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이 뜨고요. 혹시 보안 설정이 안 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사용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 화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요거를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주요 교과, 보통은 인문계 모집단위 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 그 다음에 자연계 모집단위 지원 학생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를 입력합니다.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을 평균 등급으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계열명, 그 다음에 전형의 종류, 그 다음에 전형명까지 클릭하시고 합격자는 뭐 체크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뜹니다. 그래프 보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지원자와 합격자의 수치적인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지원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교과 등급, 지원자의 평균 교과 등급은 3.01이었다. 합격자는 평균 등급이 2.55였다. 이고 밑에 있는 25, 그 다음에 50, 75는 중간값을 중심으로 한 75% 컷, 그 다음에 75% 컷, 25% 컷 이런 식입니다. 즉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줄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사분면의 의미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파란색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불합격자들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는 여기고요. 내신축이 2.5였으니까 여기가 내신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수능축이 됩니다. 요 4분면에 속한 학생들은 나보다 내신도 더 우수하고 그 다음에 수능도 더 우수한 학생입니다. 근데 실제로 합격생들의 합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나보다 내신도 우수하고 수능도 우수한 학생이 합격생 중에 몇 프로였느냐를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신만 기준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경우는 얘와 얘를 더했을 때, 그렇죠? 얘와 얘를 더하면 나보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합격생들의 몇 프로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영역을 보기 위한 학종 평가 요소 체크리스트고요. 클릭을 하시면은 실제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께서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비교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이 뜨게 되고요. 각각의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체크박스에 체크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해서 클릭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내신만 갖고 뽑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비교과 영역을 스스로 테스트해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쓰시는 부분은 사실은 기출문제 같은 걸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보통 보시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쭉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를 클릭하시거나 학교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클릭 후 내용 보기를 누르시면은 학교별 파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시고요. 가장 많이 확인하는 거는 바로 6번입니다. 논술의 출제 의도나 출제 근거 혹은 구술 면접의 기출 자료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대학에 들어가서 매번 기출 문제를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인수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시면은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쉽게 대학별 고사나 아니면은 대학의 특징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한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예측입니다. 보통 수시에서 학생들을 상담하실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번에 본 학력평가 성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학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니다. 사실은 학생의 성적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정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부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의평가 기준 수능 변화 점수입니다. 실제로 정시 진학 지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대수능 성적 변화를 눌러주시면은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학력평가 성적 데이터 읽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변환할 데이터, 즉 3학년에 있는 3월 시험인가 아니면은 4월 시험인가 6월 시험인가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 보정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분위 보정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학생이 혹시 하락할 수 있거나 변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보정을 시키게 되고요. 우리가 몇몇 학교들, 30개 정도의 학교들을 샘플링해서 3월부터 6월, 9월 수능을 거치면서 어떻게 학생의 성적이 변화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학생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백분위 보정을 눌러주시면 학생의 변화 추이를 반영한 변환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체크박스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3월, 6월 같은 기준 학력평가의 백분위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수능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 예측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기보다는 주변 환경이 변화한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수능을 한 번 더 보거나 여러 번 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3월 시험, 6월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은 내 성적은 자연스럽게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기 나온 그래프는 실제로 30개 학교의 평균을 낸 학생의 인문계 그리고 자연계열별로의 백분위의 변화 정도입니다. 실제로 3월에 받은 학생, 그 다음에 6월에 받은 학생, 9월에 받은 학생들, 같은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 평균이고요. 수능 때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보시면은 전부 다 하락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일부 성적이 오른 학생도 있지만 평균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테이블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수능 점수를 변화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20 학년도, 즉 2020 학년도의 대수능 100분위 보정, 그 다음에 100분위 보정에 따른 수능 표준 점수 표가 나와 있습니다.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100분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실제로 100분위 보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100분위를 보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표준 점수를 다시 변화시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모의고사에 받았던 100분위가 96인데 방금 전에 보셨던 100분위 테이블의 하락을 예측한다면은 실제 수능에서는 95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있는 부분이고요. 이 95가 그대로 작년 수능의 표준 점수로 가지고 가서 129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100분위 보정의 체크박스를 풀게 되면은 그대로 96이 작년 수능의 96과 같은 100분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에 해당하는 국어의 표준 점수인 130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100분위 보정을 클릭한 경우에는 학생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예상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100분위 보정의 체크박스를 해제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3월 성적 혹은 기준 성적을 그대로 유지해 갔을 때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 100분위 보정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100분위 보정을 요구하는 한 결과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학력평가 성적의 100분위가 실제 전년도 수능 성적에는 84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6월의 성적보다 얼마큼 떨어질지를 예상해서 그거에 맞는 표준 점수를 끌고 온 부분이 됩니다. 수학도 보면은 99에서 97로 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100분위 보정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학생의 예상되는 변화를 반영해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보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국어 같습니다. 100분위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6월 성적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학도 100분위 99 나와 있습니다.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표준 점수는 100분위 똑같은데 표준 점수는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 3학년 6월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의 체계와 그 다음에 실제 전년도 수능 점수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100분위는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끌고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실제로 대학에서 정시를 지원할 때처럼 대학별 검색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학생을 선택하고요. 우선 그 다음에 지역이나 군, 계열도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밑에 있는 조건인 대학만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있는 요 검색 조건에 있는 부분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 시작을 누르시면은 변환된 성적과 그리고 실제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를 밑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과 인쇄를 통해서 학생한테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보통은 특별히 학생이 저는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혹시 정시에 갈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밑에 있는 대학 이름을 클릭하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내가 얼만큼 모자른지, 혹은 오히려 더 남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것을 엑셀과 혹은 인쇄를 통해서 학생한테 줄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변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변환은 아닙니다. 작년 성적으로 변환시킨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꼭 여기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학생의 실망감도 커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문대학 전형 및 특성화고 전형입니다. 전문대학과 특성화고 전형은 파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과 그 다음에 파일 내 필터를 통한 검색으로 선생님들이 좀 더 편의 있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대학 메뉴입니다. 전문대학 클릭하시면은 전형 요강들, 전국, 그 다음에 수도권을 따로 나눠져 있고요. 엑셀 파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필터링 혹은 정렬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학교명, 그 다음에 전형명, 그 다음에 뒤에 전형 요소들까지 표시가 되게 되고요. 보통 지역이나 아니면은 대학명을 가지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대학 결과 검색입니다. 결과를 학교에서 수업한 거,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서 준 거, 두 가지를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년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되고요. 지역과 계열, 그 다음에 대학명이 나온 다음에 뒤에 합불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와 수능 역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필터를 걸어서 결과 형식 혹은 지역 조건 식으로 충분히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4년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결과의 경우에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꼭 이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붙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 검색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파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뉴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학생과 상담을 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갈 수 있다 없다 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대신에 학생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리하다 라고 한다면은 내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무엇을 올려야 되는가 혹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시에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인쇄 메뉴와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통해서 학생의 상담을 누적해서 나가신다면은 아무래도 상담을 하는데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십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자료를 좀 더 쉽게 제공하고 그리고 자료에 대한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선생님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이런 식으로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목표를 세워가면서 목표로 하는 대학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선택하기에 용이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1 수시 상담 프로그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